안녕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을 줄로 압니다. 저희 포도에 대한 강의가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 나가셨습니다. 그 말은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잃었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그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현대의학을 프랙티스 하는 것을 좀 접어두고 시골에 와서 살면서 천연치료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온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는데 작년 말부터 거의 한 1년 됐습니다. 제 생각에 가난하고 건강 인슈런스가 없으시고 또 병원비를 낼 만한 돈도 없으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어딘가에 민간요법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 후로 이 민간요법들을 좀 찾아서 환자들을 상담할 때 자기 손이 닿고 발이 닿고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을 살고 있는 이 땅에 포도를 심은 지도 그 정도 됐는데 금년 따라 가장 풍년이 왔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거를 다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언젠가 포도요법에 대한 책을 사다 놓은 것이 생각나서 책장을 찾아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볼 생각을 해서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리고 접어뒀었습니다. 이 포도요법에 대한 것은 조해나 브렌트라는 그 사람이 초창기에는 영양사로서 환자들을 영양학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그런 걸 했었는데 자기가 위암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20년도에 병이 들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헤매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The Great Cure라는 책은 컴퓨터의 애마존에 들어가 보시면은 두들기면은 나옵니다.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서 책을 구해서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영어가 그렇게 부드럽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한국에다 부탁하시면은 바로 이 포도요법에 대한 것을 번역판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꼭 구해서 책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교하면서 얼만큼이 맞고 틀리는지 조사할 생각을 하면서 아주 타부지게 파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헨나 브란트의 투병기 중에서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포도가 기적적 효과를 가진 과일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 그때가 언제죠? 1920년도죠. 네, 그쯤 해서죠. 그 사람이 고생하고 많이 물금식도 하고 못도 했으니까는 아마 그렇게 보낸 시간이 한 10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는 1930년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37년생이니까요. 환자가 자신의 특수한 질병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자연은 은밀히 신체 모든 부분을 재건하고 다시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거 요한나의 말입니다. 감각들이
비정상적으로 민감해진다.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할 때 보니까요, 얼마나 이 감각이 예민한지, 냄새에 예민하고 맛에 예민하고 이런 촉각, 뭐 듣는 거, 뭐 이런 잡음, 소음, 모든 것에 상당히 아주 예전과 달리 예민성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즉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윤기 잃어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새로운 광채를 띠고 생동감 없고 희망적이지 못하였던 음성이 씩씩하고 우렁차게 되며, 네, 저도 이거 다 경험했습니다. 안색이 밝아진다. 맞습니다. 요 뺨에서부터 그 17, 18세에 된 젊은 아이들의 그 복숭아가 익어가는 그런 색을 아리아리하게 내면서 그 활기 있는 모습,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초리에서 다시 샛별과 같은 빛이 반사되어서 오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런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나는 환웅된 잇몸으로, 이 바로 조앤나가요, 환웅된 잇몸에서 그 흔들리는 치아들이 다시 아주 펌하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고정되며 치조 농루가 몇 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 조앤나는 노인이 다시 젊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목격하셨어요. 이분이 신비한 자연요법 덕택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업에 나의 일생을 새롭게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이분 투병기에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달랐지만 저하고 일맥통하는 경험을 하신 분이심을 저는 압니다. 저는 주로 야채 주스를 하면서 아주 이 건강한 삶의 비결 8가지를 제 삶에 다 응용하면서 저는 10시에 베개를 비워본 일이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내가 자는 시간이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하신 의지에 나의 썩은 새끼와 같은 의지를 접붙이면서 하루 3번씩 주의 보좌 앞에 기도드리면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이 이 천연치료에서, 이분은 특별히 포도요법에서, 포도요법은 제가 보니까 아주 짧은 시일, 고생도 짧은 기간 동안만 하면 되는 데서 놀라운 건강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포도요법을 2번을 했고 이번 주에 3번째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3일간씩 하고 또 보식하고 또 3일 하고 보식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또 그리고 당정 발등에 불이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긴 요법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기냐픽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경험에서 한 것을 간증하면서 말하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 과학자들은 자기의 연구 발표를 이 포도를 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포도의 씨앗에는 여러분 벌써 여러 가지로 컴퓨터에서 훑어보셔서 아시죠? 씨앗에는 무슨 항산화제가 있다고요? 수포항산화제.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프로엔토사이니딘스라는 이런 항산화제.
예, 분명히 그 물질이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 껍질에는 이것이 먼저 알려진 것인데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그런 항산화제, 이거는 수포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 수포의 정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포도 몸체, 그 안에 아주 눈동자같이 몽실몽실하고 그 안에 씨가 있죠. 그 몸체에는 소화가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영양소들이 담뿍 들어있어서 모든 음식을 제하고 포도만 먹는데도 사람이 피곤하지가 않고 또 그 다음에 지치지도 아니하고 활동도 제법 하면서 그러면서 이 포도요법을 짧으면 1주, 보통 오래된 뿌리가 깊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3, 4주, 6주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경험자들의 권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발견했는가 하면은요, 슈퍼 안타이옥시던트, 예, 항산화제가 아주 슈퍼, 최고의 항산화제, 그 강력한 그 유리기를, 자유유리기,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그렇게 아주 센 것이라는 그런 책에 닥터 제임스 볼치라는 MD입니다.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 항산화제가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나열을 했는데 ABCD로 나열을 했어요. 알러지, 관절염, 동맥경화증,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디지즈. 네. 그 다음에 왜 노인네들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순색수로 멍이 들어서 시퍼렇게 꼭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 여기저기가 그렇게 되는 거. 예, 이것이 그 혈소판에 의해서 몸에 그 모세 혈관이 약해서 모세 혈관에서 자꾸만 그 피가 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타박성 증세 같은 멍든 거, 암 종류들, 당뇨병, 고지질증, 고지질증 하면 콜레스테롤 혹은 중성 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혈 검사에서 높은 거를 고지질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여기저기 생기는 염증들은 균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가 면역 증세로서도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멀티플 스크레로시스, 파킨슨յան 디지즈,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손해에서 생기는 질병이 있죠.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정맥류,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분의 이 The Super Antioxidant라는 최고의 항산화제들이라는 책을 지은 닥터 제임스 볼치의 책에서 정확하게 제가 발췌하고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제가 오늘 이 요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는 어떻게 먹으면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느냐? 포도를 먹을 때는 요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도만 한 끼니에 먹되 위가 깨끗이 비어있는 소화불량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먹어야 약이 되고, 만일 만성 소화불량증이 있거나 이 GORD, 그 역류성 소화기 질환으로 인하여 위에 썩은 잔여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며, 식사를 잘 하시고 그것도 채식도 아니고, 물론 채식을 한 후에도 해로운데 육식, 동물성 단백질 아주 진한 기호식을 실컷 잡수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포도를 잡수시면 그거는
백발백중 독이 됩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죠. 무를 먹고, 무입니다. 요즘 가을 무가 나오죠. 무를 먹고 트림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먹은 것과 같다고요? 인삼을 먹은 것과 같다. 그거는 소화기가 그렇게 튼튼하고 깨끗하고 소화기를 잘 간수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큰 유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법에는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이 있고 긴 기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Encyclopedia for Food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나는 짧은 기간 하면 좋겠다. 특히 내가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이거를 다 소화를 시켜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일반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런 때에 소화기가 작동을 하지 않고도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내가 투자를 하지도 않고 장사에 이익을 남기는 거니 얼마나 내가 뇌에 저력을 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을 뇌가 피곤하지도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을 이번 주 오늘까지 벌써 지금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3일째 포도만 먹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포도에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루 3번을 양은 거의 한 half 파운드쯤 되게끔, 그러니까 한 50개쯤 전후로 그렇게 됩니다. 크고 적은 거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만 먹고 사이에는 카모밀 티나 물이나 이런 것만 먹고요. 그 다음에 3일 짧은 포도 요법을 하기 전에 뭐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 전에 숟가루를 먹고 잤고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숟가루 한 테이블스푼을 탄 물 12온수를 다 마셨고 그러고는 사이사이에는 카모밀 티를 먹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깨끗하고 아주 좋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경험을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강의만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책도 제가 보지 않은 책은 본래 옛날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시절에도 절대로 누구에게 추천해 주거나 이거 보라는 소리를 절대로 해본 일이 없는 아주 성격이 꽤 까다롭죠. 본래 타고나기는. 네, 그랬습니다. 이 포도요법의 요령은 이러합니다. 구체적으로 첫날은 레몬요법으로 레몬수를 만들어서 레몬 한 10개나 20개 그 사람의 질병의 깊이와 그 사람의 몸이 얼만큼 노폐물과 산성 체질인가에 따라서 10개도 정할 수 있고 20개도 정할 수 있어서 물을 얼만큼 생수를 타서 200cc 내지는 400cc 소화기가 나쁜 사람은 끓여서 식힌 온수에다가 레몬을 짠 것을 섞으면 더 좋습니다. 이래서 하루에 이것을 10번 내지 20번으로 나눠 먹습니다. 10개를 만드신 분은 그저 한 60분, 1시간마다 잡수시고 30분마다 잡수시고 20개를 만들어서 400cc를 만드신 분은 30분마다 잡수시고 그 다음에 10개를 200cc 정도 만드신 분은 1시간마다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그 저녁에 취침하시기 전에는 레몬으로 관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포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을 한번 청소를 하면 특히 소화기를 청소를 하면 그리고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아주 쉽게 좀 바꿔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포도가 들어가서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몸의 모든 나쁜 것들을 처리를 해주고 용해도 하고 파괴도 하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다시 좋은
아주 건강한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리페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도 식이요법을 할 때에 장기간 동안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한 3, 4주를 생각할 때에 아까 6주 이상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오히려 나중에 한 번 더 이 세션을 하는 것이 더 긴 기간 하는 것보다 훨씬 그 효과가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 30분에 취침에 드시는데 6시에 일어나면 우선 숟가루 물을 한 컵 마시십니다. 왜? 아직도 위가 그래도 더러운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을 청소하는 작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를 단지 열알만 매 3시간마다 5번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포도를 먹은 지 1시간 반 정도 그 중간에서 생수, 이 물이 아주 좋은 약수일수록 더 효과가 있겠죠. 뭐 아이오타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이 만든 약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한 물, 아니면은 그냥 생수. 수돗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클로린, 케미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을 반 컵 내지는 한 컵을 중간에 마십니다. 물이 필요하면 아침에 조금 더 잡수시는 것이 요 사이사이에 많이 잡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물을 너무 많이 잡수시면은 실상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수분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자체가 수분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치료빨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포도 먹고 한 2시간 있다가 물 잡수시고, 그 다음에는 그때에 숟가루 물을 필요에 따라서 잡수시면은 더 속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십니다. 이때 10개를 먹는 이 포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잡수시느냐 하면은 껍질을 아주 잘 씹어서 곱게 해서 삼키시고, 또 그 주머니 속에 있는 씨앗을 잘 곱게 씹어서 그래서 잡수시는 것이 몽땅 씨앗과 껍질과 몸체에 있는 모든 치료 될 수 있는 성분을 모두 섭취하게 되고 우리 소화기에서 그거를 다 분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화력이 좋고 또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하시는 분은 포도를 조금 더 넉넉히 잡숴도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이사이에는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산책도 하시고, 자기 건강과 능력에 따라서 걷기도, 활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포도를 먹는 그 3시간 사이에는 일광욕도 한 2, 30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체력이 넘치신 분은 보식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도요. 에어로빅의 그 운동을 하시면 좋고, 그러나 보식 때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실 때에 날이 감에 따라서 호전 반응도 없고,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은 상당히 그 모든 노폐물과 파괴할 것을 다 파괴하고 용해할, 심지어는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킬레이팅 에이전트에 의해서 다 처리하고 하는 것이 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해나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체중이 줄어간다 하면은 몸에 예를 들면 독소와 필요 없는 지방세포로 체중이 과다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병든 세포나 조직이라든가 몸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녹이고 파괴시키고 용해시키고 그 집안 내고 해서 혈액으로 보내서 우리 몸에 호흡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간에서 해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다 폐설을 시킵니다. 이때에는 피부를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이 수분의 내부를 위해서 외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열심히 지도를 받아서 하시면은 아주 유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건강 상태라서 호전 반응이 지나가고 그러면 체중이 는다든가 모든 통증과 괴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다 지나가면 그러면은 몸이 깨끗해져서 이제 보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체중이 굉장히 줄어가다가 멈추고 오히려 더 먹는 것도 없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것은 몸에서 이제 합성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식은요, 첫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단계가 있고요. 이 보식은요, 우선 첫날 하실 수 있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보식에 들어갈 적에는요, 첫날은 여러 가지 다른 과실을 좀 먹습니다. 포도 이외에 귤, 사과, 배, 딸기, 살구, 뭐 시절에 제철에는 뭐 앵두 같은 거라도요. 뭐 한국에는 동양에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과일을 4번 내지 5번을 먹습니다. 이런 다른 과일이 들어올 적에는 소화기가 나쁘신 분은 4번만 잡수시고 아침 첫 번은 을에 포도를 잡수시고 그것도 주스로 만들어서 잡수시면 좋고요. 이때는 그 다음에 과일들 잡수실 때 한 끼에 딱 한 가지씩만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현미밥을 한 4분의 1 공기에서 시작해서 하루 한 번, 그 다음에는 3분의 1 공기, 그 다음에는 4분의 3 공기 이렇게 해서 제철하고 자기 철에 나는 신선한 야채를 견과류로 만든 드레싱 같은 것을 뿌려서 사용하고 식사를 하실 때 도마도를 한 개,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 식사하고 그 다음에 도마도를 또 곁들여서 하루 한 개 이렇게 잡수실 수 있는데 이 보식의 기간은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것도 스케줄로 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벌써 되었음으로써 보식은 요거 한마디는 꼭 해드려야 됩니다. 보식은요, 시료한 기간 동안에 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성공과 실패가 이 보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삶의 비결 8가지에서 그 음식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채식을 권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듣고 또 듣고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에 다 못하니까 보식이 요법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스케줄에 따르는 아주 자세한 보식에 관한 것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천연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이거에 벌써 선구자로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의 전화번호와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하시면서 특히 호전 반응이 올 때에 이거 내가 병이 더해지는 거 아니야? 내 이러다 죽지 않아? 이러면서 좌절감과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분, 이런 것들을 제가 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이 요법을 하기로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신 분이 성공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 문제에 관심이 짙으신 분은 그때에 제가 포도를 시장에서 샀을 때에 어떻게 씻어서 깨끗한 포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